뉴욕 맨해튼 2013년 겨울 매서운 바람이 고층 빌딩 사이를 가르고 지나가던 그날 밤 한 여자가 미드타운의 호화 호텔 로비로 들어섰다. 하얀 코트에 검은 가죽 장갑,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다. 단순한 외모 때문이 아니었다. 그 여자의 모든 움직임은 마치 오래전부터 사교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아무도 그녀가 이 도시에 불과 몇 달 전 나타났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애나 델비. 아니, 그렇게 불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독일의 거부 집안에서 태어난 상속녀라고 소개했다. 수백만 달러의 신탁기금, 유럽 미술계와 재계 거물들과 얽힌 인맥, 그리고 머지않아 뉴욕 한복판에 세워질 안나 딜러리 파운데이션이라는 이름의 초호화 예술 클럽. 모두가 믿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내뱉는 말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녀가 내미는 명함은 진짜였으며 그녀와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은 언제나 뉴욕의 유명 인사들이었으니까. 밤이 깊어질수록 호텔 바의 조명은 더욱 아찔하게 번져갔다. 그녀는 샴페인을 시켰고 그 자리에 있던 투자자들과 큐레이터들은 잔을 부딪히며 웃었다. 그들의 눈에는 한 가지 기대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가 제시하는 꿈의 한 조각을 조금이라도 먼저 붙잡고 싶다는 갈망.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순간 그녀의 계좌에는 단 한 푼의 보증금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안나는 마치 다른 시간대에서 살아가는 사람 같았다. 아침에 카페에서 모닝커피를 마시며 은행가와 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패션 하우스 쇼룸에서 디자이너들과 어울렸다. 저녁에는 미술 전시 오프닝에 나타났고 자정 무렵이면 펜트하우스 파티에서 샴페인을 터뜨렸다. 모든 장소가 그녀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그녀의 정체를 의심하지 않았다. 저 여자는 특별하다. 무언가 다르다. 라는 확신만 커져갔다. 그녀는 사람들의 욕망을 거울처럼 비췄다. 투자자에게는 끝없는 사업 기회를, 예술가에게는 후원의 약속을, 친구들에게는 함께 누릴 수 있는 호화로운 내일을 보여주었다. 그녀 곁에 있으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듯했다. 결제는 종종 늦춰졌고 호텔은 그녀의 카드를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가 보낸 한 통의 이메일, 그녀가 내뱉은 짧은 변명, 그녀의 억양 속에 묻어나는 유럽식 권위가 모든 의심을 잠재웠다. 그러나 조용한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가 이용하던 호텔의 회계 담당자는 한 번도 정산되지 않은 거액의 숙박비를 발견했다. 그녀의 계좌에서 이체가 끝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나는 능숙했다. 그 순간 곧장 독일에 있는 변호사를 연결하겠다며 전화를 걸었고 며칠 후 호텔은 다시 그녀의 방 열쇠를 내줬다. 거대한 돈은 늘 시간이 걸린다. 는 그녀의 말은 뉴욕의 부자들이 살아온 세계의 규칙과도 같았다. 그 말은 사실처럼 들렸다. 시간은 흐르고 2016년 여름, 안나는 이제 뉴욕 사교계의 불가피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모른 채 하지 않았고 모든 파티의 중심은 그녀로 완성되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눈빛에서 확신을 보았고 그녀의 침묵에서 권위를 읽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세계는 종이장처럼 얇은 허상 위에 세워지고 있었다. 한밤중 호텔 스위트룸의 창밖에는 네온사인이 번졌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서리뭉치를 훑었다. 2,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받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그 문서 어디에도 그녀가 약속한 자산 증명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새 전화를 돌리며 변호사, 은행가, 투자자를 동시에 설득했다. 한쪽에서는 서류가 지연되고 있다고 둘러댔고 다른 쪽에서는 이미 승인이 났다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단어 하나하나가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 모인 투자자들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 도시는 오래전부터 꿈과 허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곳이었다. 브로드웨이의 무대처럼 월스트리트의 그래프처럼 맨해튼은 늘 누군가의 환상 위에 세워져 있었다. 안나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뉴욕이라는 도시 자체가 가진 환상의 극단적인 버전이었다. 문제는 그 무대에서 그녀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였다. 2017년 봄, 맨해튼의 고층 빌딩 위에서 열린 한 자선 파티에서 안나는 여전히 모든 시선을 독점하고 있었다.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이고 재즈밴드의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계단을 내려왔다. 그 순간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그녀는 단순히 파티에 온 게스트가 아니라 무대를 지배하는 배우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자리를 지켜보던 몇몇 사람들의 시선은 미묘하게 달랐다. 몇 번이고 그녀와 거래를 시도했던 투자자 중 여전히 약속된 돈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날 밤 서로에게 물었다. 혹시 그녀가 말한 신탁기금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닐까? 그러나 의심은 언제나 늦게 찾아왔다. 그녀가 내뱉는 말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고 유럽 억양은 듣는 이에게 신뢰감을 심어주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었다. 의심하는 순간 자신이 그동안 속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리고 그건 누구에게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다. 시간이 지나며 가장 가까이에서 그녀를 믿었던 친구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나타났다. 포토그래퍼, 편집자, 패션업계의 인턴, 호텔 매니저. 그들은 모두 그녀의 세계에서 일시적으로 빛을 맛본 사람들이었다. 그녀와 함께라면 값비싼 호텔 스위트룸이 자연스러웠고 미슐랭 레스토랑의 저녁은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계산서를 마주할 때마다 이상한 일이 반복되었다. 그녀의 카드가 거절되거나 송금이 늦어지는 일이 너무 잦았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은행에서 국제 송금이 지연된 거예요. 곧 해결될 겁니다.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느새 그 말은 매번 같은 톤, 같은 리듬으로 반복되고 있었다. 마치 잘 연습된 대본처럼. 여행은 또 다른 무대였다. 모로코, 파리, 로스앤젤레스. 그녀는 늘 화려한 호텔과 비즈니스 클래스를 고집했다. 그러나 여행이 끝나갈 무렵 결제 문제는 다시 나타났다. 모로코에서의 한 장면은 특히 결정적이었다. 그녀와 동행했던 친구들은 럭셔리 리조트의 풀사이드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체크아웃 순간 호텔 직원은 카드 승인이 나지 않는다며 고개를 저었다. 결국 동행했던 기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수천 달러를 대신 결제했다. 안나는 미안한 기색조차 크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말했다. 며칠 안에 돌려줄게. 내 변호사가 지금 처리 중이야. 그 기자는 웃으며 넘어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서늘한 기분을 느꼈다. 언론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두 줄의 소문이 블로그에 떠올랐고 사격의 구석에서 그녀는 진짜 상속녀가 아닐지도 모른다 는 속삭임이 퍼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소문은 곧 잠잠해졌다. 뉴욕이라는 도시는 늘 새로운 파티, 새로운 스캔들, 새로운 투자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안나의 이야기를 의심하기보다는 차라리 믿는 쪽을 택했다. 그게 더 짜릿했고 더 화려했으며 무엇보다도 그녀 곁에 머무는 게 곧 자신의 지위를 높여주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과 돈의 세계는 감정과 다르게 움직였다. 은행은 더 이상 그녀의 서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자 계약은 번번이 보류되었고 호텔들의 채무는 점점 불어났다. 안나는 여전히 새로운 계획을 내세우며 사람들을 설득했지만 그 속도보다 빠르게 그녀의 빚은 쌓여가고 있었다. 마치 카드로 만든 성이 바람에 흔들리듯 그녀의 제국은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호텔 로비, 검은 정장을 입은 관리자가 그녀를 불러 세웠다. 미스 델, 잠시 시간을 내주셔야겠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듯 차분히 웃으며 따라갔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몇몇 호텔은 그녀의 출입을 금지했다. 그녀의 이름이 더 이상 환영받지 않는 명단에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만든 허상을 스스로도 믿고 있는 듯했다. 2018년 초 결국 첫 체포가 이루어졌다. 맨해튼의 한 고급 레스토랑. 점심시간이 막 지나갈 무렵 경찰은 조용히 들어와 그녀에게 다가갔다. 주변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상속녀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이었다. 하지만 체포 사유는 단순했다. 미납 호텔비와 거짓 수표 사용. 언론은 곧 이 사건을 흥미로운 사위는 기사로 다뤘다. 독일 상속녀, 사실은 사기꾼. 헤드라인은 자극적이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 그 정도의 혐의로 그녀의 거대한 세계가 무너질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안나는 곧 풀려났다. 보석금은 누군가가 대신 내주었고 그녀는 다시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체포 직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파티에 등장했고 호텔에 체크인했으며 사람들을 설득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람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만약 그녀가 진짜 사기꾼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고 그 태도는 오히려 사람들을 다시 끌어당겼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은 지나가고 있었다. 언론은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고 그녀의 배경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독일에서의 기록은 희미했고 신탁 기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안나가 쌓아올린 허상은 하나하나 벗겨지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벗겨지는 과정이 사람들을 더 몰입하게 만들었다. 마치 한 편의 영화가 절정으로 향하듯 뉴욕은 이제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누구인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아무도 그동안 그녀를 막지 못했는가? 2018년 여름 뉴욕의 헤드라인은 하루가 멀다 하고 그녀의 이름으로 뒤덮였다. 가짜 상속녀의 실체 라는 자극적인 문구와 한 꿀은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맨해튼의 고급 호텔들이
그녀에게 속아 수십만 달러를 잃었다는 사실, 은행과 투자자들이 허위 서류에 현혹되었다는 사실이 연일 폭로되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가장 화려한 파티의 주인공이던 여자가 이제는 범죄자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 폭로가 오히려 그녀를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분노하면서도 동시에 매혹되었다. 어떻게 한 명의 젊은 여자가 뉴욕의 엘리트들을 이토록 철저히 속일 수 있었는가? 어떻게 수백만 달러의 신용을 아무런 자산도 없이 끌어낼 수 있었는가?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이 도시의 허영심과 욕망을 드러내는 거울처럼 보였다. 재판은 곧 시작되었다. 맨해튼 형사법정. 새벽부터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법정 복도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녀가 등장하는 순간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다. 그리고 모두가 놀랐다. 피고인석에 앉은 안나는 전혀 초라하지 않았다. 그녀는 값비싼 디자이너 의상을 입었고 머리는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 모습은 오히려 패션쇼의 런웨이를 방불케 했다. 마치 그녀는 피고인이 아니라 여전히 사교계의 여왕인 듯 보였다. 검찰은 그녀를 집요하게 몰아붙였다. 미납된 호텔비, 거짓 수표, 허위 서류, 사기 행각의 전모가 차례로 공개되었다. 하지만 안나는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증인들이 차례로 그녀의 기만을 증언할 때도 그녀는 미묘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녀의 태도는 오히려 방청객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한편에서는 뻔뻔하다고 분노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당당한 그녀에게 묘한 매혹을 느꼈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그녀의 변호인이 내놓은 논리였다. 안나는 단순히 꿈을 크게 꾼 것입니다. 그녀가 말한 사업은 허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했던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돈이 늦게 움직였을 뿐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주장은 법정 안팎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피해자들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왜냐하면 뉴욕이라는 도시에서 허황된 꿈은 곧 자산이기 때문이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안나는 법정을 새로운 무드로 바꿔버렸다. 매일 다른 의상으로 등장했고 그녀의 사진은 패션 잡지에서 다뤄졌다. 어떤 날은 고전적인 검은색 드레스로, 또 어떤 날은 당당한 화이트 수트 차림으로. 그녀의 스타일은 곧 뉴스의 한 부분이 되었다. 사람들은 피고인의 범죄 혐의보다 그날 그녀가 입고 나온 옷에 더 열광하기도 했다. 마치 재판이 아닌 또 하나의 쇼가 벌어지고 있는 듯했다. 결국 배심원단은 몇 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호텔 사기, 은행 사기 시도, 고액 서비스 부정 이용. 하지만 일부 투자자 기망 혐의는 무죄로 판결되었다. 법정안은 술렁였다. 누군가는 판결이 관대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녀가 놀라운 방식으로 버텨냈다고 말했다. 판결 직후 안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 순간조차 마치 자신이 무대의 주인공이란 듯 당당했다. 형량은 4년에서 12년. 안나는 결국 교도소로 향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부터 그녀는 더욱 유명해졌다. 언론은 그녀를 소셜 클라이머의 아이콘 이라 불렀고 다큐멘터리와 영화 계약이 이어졌다. 교도소에 수감된 그녀는 여전히 외부와 연결되어 있었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퍼뜨렸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사기꾼이자 동시에 스타였다. 뉴욕 사회는 혼란스러웠다. 피해를 본 사람들은 여전히 분노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영리하다고 칭찬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범죄자라 불렀지만 또 다른 이들은 그녀를 뉴욕이 만들어낸 괴물이라 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이용한 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이 도시가 집착하는 욕망 자체였기 때문이다. 2021년 안나는 가석방으로 석방되었다. 하지만 곧바로 이민법 위반 문제로 다시 구금되었다. 여전히 그녀의 삶은 불확실했고 앞으로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미 하나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밤에 맨해튼 고층 빌딩 사이로 불빛이 흐르는 장면을 떠올려보자. 그곳에서 안나는 한때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다. 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가 남긴 것은 돈도 건물도 재산도 아니었다. 오직 이야기뿐이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있다. 그녀는 사라진 상속녀가 아니라 허상으로 도시를 흔든 여왕이었다. 그리고 뉴욕은 아직도 묻고 있다. 그녀가 속인 건 우리였을까?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믿고 싶었던 환상일까?